한국의 한 정부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이미 베트남의 하노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즈음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이 추진될 수 있다고도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내일 워싱턴으로 향하는 항공기 편을 이미 예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3월 1일을 3.1운동 100주년의 날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타주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 침술 자격증을 발급하는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위기상대는 LA 지역에 오늘 오후부터 비가 좀 더 많이 내리다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상당한 양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말리부를 포함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들은 산사태 우려로 휴교령이 내려진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말리부 캐년 지역 주택들을 가가호호 방문해 주민들의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엔시노 지역에서는 뒷산의 진흙이 주택 한 채를 덮치면서 피해가 발생했고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공항에서 입국 심사와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연방 요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자 근무 이탈을 하는 게 늘면서 LA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한인들도 입국 수속 지연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의 지난해 전체 순익 실적은 1년 전 5,470만 달러에 비해 다소 오른 5,790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4분기 실적은 3분기에 비해 떨어지면서 성장이 주춤했습니다. LA 지역에서 판매되는 팥값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단에 1달러에서 현재 1달러 49센트까지 오른 곳도 있는데 한동안 한 단에 1달러 아래로는 내려가지 못할 전망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의 합의안이 어제 영국 하원에서 불결됐습니다. 부결 직후 영국 야당은 즉각 테레사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브렉시트 부결과 정부 불신임안 제출 등으로 영국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전국 혼란을 우려하는 일부 국민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소위 생존 박스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영국이 결국 유럽연합과 협상 없는 탈퇴를 하게 생겼습니다.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라고 하는데요. 오는 3월 29일을 기해서 유럽연합에서 전격 탈퇴할, 그것도 협상 없이 탈퇴할 전망입니다. 영국, 결국 유럽연합과 나몰라라 이혼이 오늘 저희가 한번 재밌게 만들어본 한인타운 핫 이슈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재밌게 만들어본 제목입니다. 그죠? 영국, 결국 유럽연합과 나몰라라 이혼이 오늘 제목입니다. 홍재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였죠? 영국 하원에서 이 브렉시트 합의안의 승인 투표가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가 432표, 찬성 202표로 당초 예상되던 100표 차를 훌쩍 넘어서 부결됐습니다. 이게 영국 헌정사상 사상 최대치 표차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 하원 639명의 투표에서 과반수인 매직 넘버는 320표였음을 감안하면 정말 압도적인 표차입니다. 이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상당히 많았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대가 결정된 합의안은 사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제시한 영국과 유럽 연합의 합의안입니다. 네. 이 합의안은 당분간 영국과 유럽 연합이 관세 동맹을 이어간다는 사항이 주요 골자인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까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 반대 측의 강한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가 굉장히 거세왔던 상황이고요. 근데 영국과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 이 브렉시트 기간과 또 분담금의 정산, 또 상대국 군민의 거주 권리까지 해서 이 내용들을 모두 85쪽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 합의안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 미래 관계에 대한 선언도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데 결국 부결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잠시 혼동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영국의 그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됐다. 그러니까 그럼 영국이 브렉시트 즉 유럽 연합에서 엑시트 탈퇴하는 걸 그럼 안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게 아니죠. 브렉시트 합의안 그 합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합의안이라는 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그 영국 정부와 그 유럽 연합과 소위 말하면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 연합이 한 그렇습니다. 합의안 네. 그걸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브렉시트를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안인데 네. 그게 이제 합의안을 어렵사리 만들어 갖고 왔지만 네. 이제 추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드라마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국 의회는 대다수가 노라고 네.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드라마를 시작합시다. 네. 이번 부결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네, 이 테레사 메이 총리는 유럽 연합과의 경제 기반을 근거로 대체할 수 있는 브렉시트 합의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B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각한 우려라는 얘기고요. 반대파 의원들은 다시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습니다만 메이 총리는 이번 부결이 국민들의 분열을 다시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영국 국민들이 이 합의안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파 측을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분위기에서 느끼듯 테레사 메이 총리는 정치적 위기입니다. 이제 오늘 잠시 후가 되겠는데요. 불신임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게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몇 가지 더 시도해볼 만한 수단들은 아직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 뒤도 안 돌아보고 바이바이 쪽으로는 무게감이 지금 실리는 방향입니다.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진다라는 그 합리적인 합의안이 있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한데 네. 그거에 이제 부결됐으니까 그런 합의안 없이 그냥 나 몰라라 헤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시간에 자동 탈퇴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테레사 메이 총리가 플랜 B 즉 대안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이번 부결로 영국 정부는 의회가 열리는 날을 기준으로 사흘 안에 플랜 B를 제시해야 됩니다. 네. 이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1일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지 이게 지금 시간으로. 21일 정도로 되는데요. 네. 하지만 메이 총리는 지금 플랜 B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 불신임 쪽으로 지금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고요. 영국 하원이 정부 불신임을 논의해서 통과되면 테레사 메이의 불신임을 통과하면 14일 이내에 내각 신임안을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신임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의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조기 총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메이 총리로서는 일단 시간을 조금 벌 수도 있고요. 해당 합의안에 대한 설득 작업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만 또 새로운 내각이나 또 메이 총리 퇴진에 이어서 메이 총리가 퇴진하게 되면 바로 또 2차 국민투표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러니까 2차로 국민투표를 붙여서 브렉시트를 정말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시 한번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브렉시트 자체가 번복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네. 네,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14일 이내에 내각 신임안을 의결해야 하고 네. 그게 의결이 안 되면 결국 자동적으로 불신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 사퇴하고 새로운 조기 총선을 하게 되는 등 이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급격한 지금 혼란을 겪게 될 터인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결이 돼서 이대로 가면 3월 29일 예정되어 있는 3월 29일은 영국은 일단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지나온 일을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네. 좀 아직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브렉시트, 브리티시하고 엑시트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죠. 그렇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엑시트 탈퇴한다라는 건데 네. 도대체 왜 탈퇴한다라는 거죠? 네, 우선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브렉시트라는 단어가 요 근래 탄생한 신조어입니다만 네.
영국은 지난 1973년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75년 2년 뒤에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탈퇴를 놓고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도 30년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40년 전에. 그때는요? 예, 그때는 67대 33으로 공동체 잔류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브렉시트가 거론되는 2012년, 2013년 그 4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브렉시트 찬성으로 변경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네. 좀 있죠. 1973년에 한번 탈퇴를 놓고 투표가 있었는데 이때는 잔류 쪽으로 남았고 네, 그때는 40년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나서 2013년에 또 한 번 탈퇴를 놓고 투표가 있었는데 이때는 탈퇴 하제로 결정이 내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결된 테레사 메이와 유럽연합의 합의안, 이 브렉시트 합의안에는 2064년까지요. 이 370억 파운드, 즉 476억 달러의 유럽연합 분담금을 주기로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막대한 자금이 이 유럽연합 쪽으로 간다는 이유 차원을 넘어서 영국과 영국민이 가진 자부심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영국 제국의 자부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륙과의 연합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결합이 없는 경제관계는 선호하되 정치적인 결합은 싫어하는 거죠. 사실 영국이 섬나라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은 이거 일본이 갖는 섬나라에 대한 이미지와는 다르죠. 다르죠. 네, 우리는 대륙이 아닌 뭐 우리 섬 하나로 우리가 영국이긴 하지만 네. 그 대륙인 너희들 유럽 다 나라 합쳐봐야 우리보다도 못해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빠져나가면 이건 엄청난 충격이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부심도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오히려 너희들하고 함께 하니까 더 불리한 게 많아. 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016년 브렉시트 투표는 찬성표가 51대 9로 반대표하고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절반 수준인데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더해지면서 영국은 회복세를 보이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브렉시트를 부추겼고요. 또 시리아와 중동 난민의 대규모 유입도 역시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킨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영국은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회복을 빨리 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빨리 찾았는데 네. 다른 유럽 대륙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가 못했으니까 유럽 연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결국 영국이 분담금 돈 자꾸 더 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이 싫은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 찬성이 되면서 캐머런 총리가 사임했고요. 그리고 메이 총리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2017년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제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알리고 올해 이제 3월 29일을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네. 근데 협상이 안 되면 자동 탈퇴로 이제 정해놓고 간 건데요. 작년 11월에 브렉시트 합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12월, 바로 지난달이죠. 메이 총리가 이 영국 하원 합의안 표결을 미루면서 유럽연합 본부로 가서 합의안 수정을 유럽연합에 요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요. 근데 유럽연합이 이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배짱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였는데 굉장히 드라마 같은 전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2차 국민투표하자고 제안합니다. 네. 그런데 메이 총리가 이걸 또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결국은 메이 총리가 어제였죠. 1월 셋째 주 하원 표결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즉 반대를 계속 해왔던 의원들은 이 메이 총리 불신임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맞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얘기였죠. 결국 근데 어제 표결 결과 메이 총리는 참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과정이 영국 정국 안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정말 드라마 같이 전개됐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일반 연속극 드라마는 우리가 쉽게 재밌게 보면서 이해도 쉬워요. 네. 재밌게 이해 잘하는데 요거는 사실 이해가 쉽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요 부분을 이해 못하셨다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포인트를 다시 짚을 터이니 네. 자, 그럼 정말로 앞에 건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 합의안 없이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린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헤어져 하는 소위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면 제일 중요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비상체제를 가동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은 연방정부가 셧다운이니까. 근데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2020년까지 영국과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유예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도 크죠. 네, 그 탈퇴 시점이 되면 유럽연합의 규정을 따르지 않게 되고요. 즉시. 예, 영국은 통상에서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따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국가들을 비롯한 미국 또 한국 등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준비들을 해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적용되는 무역 절차이기 때문에 유럽으로부터 네. 또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입은 물론 영국의 국가 보안까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국은. 네. 근데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 총리의 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난해부터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합의안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무역 거래가 죽을 것이다라고 엄포까지 놓은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역시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되는 최악의 경우 모든 영국산 제품 가격이 일제히 상승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뭐 관세 때문인데요. 미국과 한국은 약간 다른 면도 있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런 합의안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없는 게 낫다라고 것이고, 네네. 한국의 경우에는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되면 또 영국산 제품 가격의 상승을 좀 우려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딜이지만 추후 한국과 영국이 별도로 딜을 하면,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딜을 하면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장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네. 메이 총리도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브렉시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무역 협정을 다시 이제 그 FTA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게 관세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좀 초미의 관심사긴 합니다. 근데 그냥 한국과 영국 FTA 하면 되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면은 이제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가 네. 이제 굉장히 가격이 뛸 거고요. 네. 뭐 자동차나 축구용품 또 아기용품들까지 뭐 영국산의 품질 좋다고 한 제품들이 일제히 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될 전망입니다. 뭐 영국 자동차 타시는 한국 분들은 뭐 많이 없으니까 뭐 네, 괜찮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 아기용품 좋아하시는 분은 많아서 요건 좀 위스키도 조금 영향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무역은 그렇고요. 네. 여행 이런 부분에서도 뭐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아닙니다. 일단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 유럽연합이나 영국도 각자의 그 출입국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다만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이 파운드화가 좀 약세가 되면 네. 아무래도 유럽, 영국이나 이쪽으로 가는 그 여행이 좀 더 베네핏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거는 한국에서 이런 경우도 나왔습니다. 이게 네. 한국 얘기긴 한데요. 네. 이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한국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 중계를 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크다. 네. 예, 이게 물론 그 EPL 측과 한국과의 중계 관계 그 계약 때문에 그렇는데요. 네. 이게 이제 유럽 연합 쪽으로 가서 중계 계약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나오면은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중계료가 올라가면 못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고요. 뭐 미국의 경우는 아직 뭐 크게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네요. 뭐 그 EPL과의 계약으로 중계를 하는데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영국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네. 하면 다시 볼 수 있지, 뭐 잠깐 한두 경기 못 보더라도 요렇게 네.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 그 과정에서 영국이 가격을 더 높여서 이렇게 중계권 협상을 하게 되면 못 보거나 네. 아니면 이제 더 많은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영국이 탈퇴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다 가격을 올리기로 한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을 터이니, 네, 그렇죠. 네, 가능한 한 합리적인 선에서 개별적 합의를 빨리빨리 해서 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지금 서바이벌 키트, 생존 네. 박스 이런 거 산다면서요? 네, 저도 뭐 기사를 오늘 뭐 아침에도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 서바이벌 박스에 뭐가 있나 들어봤더니 그렇게 뭐 많이 뭐가 좋은 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브렉시트라는 그 이름을 해서 몇 가지 이제 서바이벌 킷에서 생수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저도 어제 뉴스로 접했는데, 네. 이 과연 이제 영국 내의 혼란은 어쩔 수 없다라고 가정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근데 다른 나라까지 전파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네. 예, 유럽연합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영국 국민들과 영국도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결론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노딜 브렉시트가 결국 돼버리고 말면
당분간 약간의 기간 동안에는 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안별로 또 각 국가별로 개별적인 합의를 빨리빨리 이뤄낸다면 바로 혼동을 좀 잠재울 수 있을 수는 충분히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알아놓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0조) 후에 돌아옵니다. 30년 전통의 한국 장의사가 유가족들이 부담 없는 최저 비용과 고품격으로 단장된 체프를 마련하고 유가족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남가주에서 100년 전통의 역사를 지닌 포레스트런 공원묘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한인사회에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유가족 맞춤형 장례 서비스 아이콘인 한국 장의사와 포레스트론 두 리더가 유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야 하는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합니다. 한국 장의사의 최고의 예우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포레스트런 공원묘지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십시오. 한국 장의사 전화 323-734-5656 무료 전화 1855-886-9057. 나가 남산당 뱃배를 먹고 장 기능이 개선되어 갖고 뱃살, 등살, 허리살, 얼굴살이 쫙 빠졌단 말이지. 장 기능이 개선돼서 살이 빠져? 뱃배로 장 기능을 개선시켜 신진대사 촉진하고 신진대사 촉진해서 지방질이 분해되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살 뺐더니 마누라가 바람났다고 하대. 음에 좋은가? 남산당 뱃배! 남산당 뱃배 389-9333 13-389-9333. 제니씨,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고생이 많겠어.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에 모셔서 부모님도 저도 편하네요. 아, 한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네, 소문대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식사도 한식이라 아주 좋아하세요. 또 치매 어르신은 특별히 따로 모시고요. 안녕하세요. 플로튼 빌라 양로호텔 영박 원장입니다.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 714-308-9800 714-308-9800. 안녕하세요. 오리온 바디샵 데이빌리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리온 바디샵을 운영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또 한자리에서만 오직 한 길로 바디샵을 운영해 왔으니 돈 많은 손님들이 단골 고객들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직과 신뢰로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성껏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희 위치는 올림픽과 크랜쇼 코너 41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강남회관 건너편입니다. 대표 전화는 323-525 0400 데이빌리를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에 3일 연속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샌디에고와 리버사이드를 제외한 전 지역에 오늘 비 올 확률은 90에서 100%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100%의 비 올 확률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얼바인,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밸리, 인랜드 엠파이어와 산타아나 산간 지역, 또 푸틸에 내일 저녁 6시까지 홍수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바닷가에는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산타모니카와 샌디에고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5도, 그 외의 지역은 59도에서 63도의 기온 보이겠고 밤 최저 기온은 55도에서 59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화창한 날씨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일까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다가 금요일부터 기온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LA의 낮 최고 기온은 66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7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오는 3월 1일을 3.1운동을 기념하고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추모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3.1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정신은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뉴욕주 상하원이 오는 3월 1일을 3.1운동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일본의 표결 반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주 의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안을 추인했습니다. 3월 1일이하고 유관순이 이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recognize 하는 날입니다. 의원들은 3.1운동에 참가한 애국자들의 저항 정신을 기리고 세계 인권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attle for liberty. The victories for liberty are paid for in the blood of patriots. 의원들은 또한 유관순 열사가 보여준 불굴의 정신은 미국에 뿌리 내린 전 세계 이민자들의 정신과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뉴욕시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한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추진됐습니다. 뜻밖의 엄청나게 기쁩니다. 의미가 크고. 그런데 이런 날을 기려서 미국에서 이런 걸 공식으로 해서 날을 기념한다는 게 참 뿌듯해요. 뉴욕주의회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주의회 차원에서 공감한다는 뜻을 담은 결의안을 곧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 등 한인 동포들은 오는 3월 1일 맨하튼 도심에서 기념식과 만세운동을 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알바니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 불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자율주행차가 생필품을 배달하고 또 택시 서비스까지 하는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KBS가 자율주행차가 만들어내는 혁신의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계란과 채소 등 생필품을 배달합니다. 배달비는 7,000원 정도. 도착 문자를 받은 고객은 물건을 받습니다. 자율주행차는 피자도 배달했습니다. I just got a call after my order, like your order will be delivered by a driverless car. I'm like, oh, exciting! I want to see that. 구글 웨이모의 무인 택시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차를 불러 결제되는 요금은 5km 주행에 8,500원 정도로 우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Get in, sit down, and watch the steering wheel turn on its own, and you know, it's a big grin on my face the entire time. Look at the safety driver, realize they're not driving the car is driving. 인공지능과 IT 기술, 서비스업까지 결합해 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 불리는 자율주행차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상화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대 공구업체에 물건을 배달하는 자율주행 차량.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해 짐을 싸서 미국 실리콘밸리로 떠나와야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활용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사라든가 업체들에서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 자체를 좀 꺼리고 10년 동안 1,600만 킬로미터를 달린 끝에 자율차 상용화에 나선 웨이모.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산호세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자, 한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는 그런데 먹을거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가 채소의 중금속 함량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규명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채소의 중금속 함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경상대학교 원예생산공학 실험실은 지난해 9월 3주 동안 공단과 고속도로 옆 농촌에서 상추와 쑥과 시금치 등 3가지 채소를 재배해 중금속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고속도로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쑥갓과 시금치에서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됐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어떤 중금속 같은 게 오염될 것인가 말 것인가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해오던 게 이번에 이제 확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공단 지역에서 재배한 시금치에서는 다른 지역 채소의 최대 15배에 이르는 알루미늄이 검출됐습니다. 알루미늄은 현재 식품 안전 기준이 없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재배 지역이나 채소 종류에 따라 미세먼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며 미세먼지 상황에 따른 식품 안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가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첫 번째 관심을 가지게 된 첫 시발점이 된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정확한 연구를 통해서 나왔으면. 연구진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소를 세척만 해도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졌다며 과도하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번화가에 있는 호텔에서 어제 총격과 폭탄 테러로 최소 14명이 숨졌습니다. 오후에 발생한 상황은 다음날 오전까지도 이어졌는데요. 한국 대기업 사무실은 간신히 공격을 면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수녀원에 한국인 수녀 한 분이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Not today, my sister. Today you will die. 다행히 그 테러범들이 LG전자 사무실을 건너뛰고 다른 사무실에 가서 이번 사건은 5년 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테러와 비슷합니다. Terrorists attacked the Westgate Mall in Nairobi, Kenya. 이슬람 극단 세력 알샤바브는 앞서 케냐 정부에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2011년 알카에다 연계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아프리카 연합군에 케냐가 군대를 파견했다는 이유입니다. 시민과 다른 종교인, 외국인 등 소프트 타깃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90조) 후에 스포츠 뉴스 이어집니다. 맛과 멋을 위해 손끝에는 정성 가득,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가슴에는 정열이 가득. 퓨전 한식 크리에이터 강 셰프, 고객을 위한 맛의 창조. 명품 셰프의 5성급 요리.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셰프강 푸드 리헵. 사과와 벌몬, 퓨전 한식의 새로운 맛. 셰프강 푸드 리헵.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매일매일 진통제로 사시는 할머니,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홍아페로라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아페로라는 뼈와 인대에 영향을 주어 단 열흘만 복용해도 굳어진 허리와 무릎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부드러운 효과 홍아페로라와 2배 더 강한 효과 홍아페로라 플러스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세요. 쥐쉬 내추럴. 자동차 사업체보험 전문 윌서 제이팍 종합보험의 제이박입니다. 보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미주동포 사회에 신뢰와 정직으로 쌓은 30여 년 윌서 제이팍 종합보험의 동행은 계속됩니다. 213-380-9801로 연결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스페셜이 됩니다. 213-380-9801 윌서 제이팍 종합보험, 모든 분들에게 항상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LA 메디칼 센터에 위치한 영선 한의원은 3대째 내려오는 순수 생약의 한방 비법으로 치질, 탈모, 갑상선, 요실금, 다이어트, 그리고 통증 질환 및 내과 질환을 근본 문제를 개선시킵니다. 또한 성인병과 온몸의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육과와 아두모어 LA 메디칼 빌딩에 있는 영선 한의원 213-380-7800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세영 해설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축구 이겨서 그러시죠? 네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에요. 일단 축구가 아주 멋지게 이겼습니다. 2대0.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네. 네,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3차전인 중국. 사실 중국이 좀 상승세, 예선에서는 우리보다 지금 승점에서 앞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드 차이에서. 그래서 중국이 혹시라도 파이팅을 내세워갖고 한국 팀을 누르지 않을까 하고 내심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다행히 아주 완벽한 2대0, 완승이라고 말씀드릴 수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전반에 한 골, 후반에 한 골 2대0으로 꺾고, 일단 조 1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네. 네. 자, 월드컵 16강 올라가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아시안컵 축구에서는 1위로,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중국을 꺾고 올라가서 더 기분 좋은데, 경기를 조금 분석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전반 12분에 손흥민이었습니다. 역시 손흥민이 골을 넣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손흥민이 수비수를 제치고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중국 수비수 시커의 발에 걸려서 일단 페널티킥을 얻어냈어요. 페널티킥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황의조가 정확한 슈팅으로 1대0으로 리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전반 12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고울의 14분에 터졌고, 그리고 후반에도 역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어요. 손흥민이 또다시 코너킥을 날카롭게 날리면서 김민재가 큰 길을 이용해서 머리로 헤딩 슛으로 추가골을 성공시키면서 일단 2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다. 2대0으로 경기를 마쳤다. 그래서 대한민국 팀은 53위, 그 다음에 중국 76위를 2대0으로 꺾고 조 1위로 진출했는데, 아직까지 16강에서 경기를 할 팀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벤투호가 이 승리로 10경기 무패를 기록을 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 과연 무패 기록이 어디까지 있었나 한번 좀 뒤져보니까 최고의 기록은 1978년도 함흥철 감독이 21경기 무패를 기록한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 대표팀 중에서. 그 다음에 이회택 감독이 1988년도에 부임해서 14경기 무패 이후 이렇게 또 경기 처음으로 우리가 10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어서 한국팀에 대한 결승 진출을 또 굉장히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동안은 베트남의 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이 얼마나 무패 기록을 이어가나 또 그거 관심 가졌는데,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무패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니까 3위 현팀 3팀이 세 팀이 다시 경기를, 그 중에서 성적이 좋은 팀과 우리가 16강전을 치르기 때문에 8강전은 조금은 손쉬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벤투호는 일단 8강 진출은 일단 무난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공은 둥글기 때문에 항상 안심을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손흥민이 아무튼 오늘 경기는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은 그렇습니다만 아시안컵 정도는 우승 가자 정도 얘기가 해야 되겠죠? 우승 가자. 그런데 이 우승과 별로 지금 인연이 없어요, 우리가. 네. 이란이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팀이 꼭 우리한테 고춧가루 뿌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지 기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저는 하여간 우승 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가즈아 요즘 인터넷에 많이 뜨는 가즈아 해야 되죠. 네, 요즘 유행어 가즈아. 네. 가즈아. 네. 자, 같은 축구 얘기로 중국의 텐진 축구단 감독으로 떠난 한국의 최강희 감독. 연봉이 엄청나게 깎였는데도 그냥 잔류하겠다고 했어요? 새로운 속보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날이 샜어요. 아, 그래요? 75% 깎인 것도 역시 또 날이 샜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4명 코치까지 전부 다, 계약이 없었던 걸로 하자 해서 귀국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예. 구단주가 바뀌면서 그렇게 됐군요. 네, 구단주서부터 임원이 10명 이상이 구속이 되면서, 최한진 그룹이라는 데가 일단은 그룹 해체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강희 감독이 전북 버리고 200억이라는 연동 80억.
그러니까 3년간 240억 원, 2천만 달러 이상을 받기로 했는데 그 2천만 달러 날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참 제가 좀 만약에 최 감독이라면 정말로 황당할 것 같아요. 황당한 정도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정말로 이게 그런데다가 75% 깎여도 그 계약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돌아가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금 전에 속보로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돌아갈 곳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돌아갈 곳이 없을까봐 지금 걱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감독인데 그 전북을 그렇게 좋은 팀을 만들어 놓은 그 최강희 감독이 막말로 지금 당장 돌아갈 데가 없다는 것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 같은 그런 스포츠인으로서 얼마나 황당할까 정말로 제가 가슴이 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뉴스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좋은 소식 뒤에 나쁜 소식이 하나 나왔네요. 80억 원을 받고 화려하게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중국으로 떠났는데 갑자기 구단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의 부러움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 속에 그야말로 어디서 돌아가게 생겼으니 참 답답합니다. 네, 정말로 좀 최강희 감독 개인적으로 정말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좋은 그런 감독 자리가 다시 나와서 그 능력을 좀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LA 다저스가 2010년에 버렸던 포수가 한 명 있잖아요. 네, 러셀 마틴인가요? 네, 러셀 마틴 선수 베테랑 포수인데 네. 2006년도에 다저스에 데뷔해서 5년간 2번의 올스타와 골든글러브, 실버 슬러거 수상을 하면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2010년 시즌에 약간 부상에 좀 부진했던 그 마틴 러셀을 양키스로 트레이드 시키면서 팬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선수가 타율에서도 3할 1푼, 홈런 15개, 60타점을 올리면서 다저스를 이끌었다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최상의 컨디션을 보였던 그런 선수를 보냈다가 다시 데려왔네요. 잘했네요. 그래서 네네 일단 그래서 포수가 지금 어스틴 반스 선수가 사실은 그러니까 주전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포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러셀 마틴은 36번째 생일을 한 달 남짓한 그런 상황에서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란달이 떠난 후 안방을 책임질 포수 영입에 나섰던 다저스가 결국은 러셀 매턴의 재입단으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그래서 오스틴 반스와 마틴이 교대로 금년 시즌 안방마님 역할을 해낼 것 같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오고 왔네요. 네.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도요. 어스틴 반스는 뭐 포수로서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이 공격력이 너무 안 좋아서 비난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 러셀 마틴이 공격력 있는 포수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포수들이 타격이 좋은 이유가 물론 선수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투수의 공을 받다 보면 구질을 읽는 능력이 탁월해진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수들이 대부분 타율이 좋은데 일단 아무튼 러셀 마틴이 이제 반스와 함께 좋은 그런 그 수비를 안방마님 역할을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공격력 높은 포수에 얘기하니까 이만수 생각나네요. 이만수.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전화로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마음이 이만수 감독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이만수 감독보다는 이만수 선수가 좀 입에서는 좀 편한데 정말 포수하면서 이만수 선수가 등장만 딱 타석에 하면 상대팀이 그냥 덜덜 떠는 그 옛날 생각이 나는 옛날 생각. 그런 포수 LA 다저스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만수는 너무 늙어서 이제는 안 되고. 그러기 바랍니다. 자, 내일 시작되는 LPGA 금년 시즌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네, 간단히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태국의 아리아 주타누칸의 독주를 과연 누가 막을 것인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한인 낭자들이 주타누칸 타도에 공동 전세를 나섰는데 아무튼 과연 지금 죄송합니다. 그 LPGA에서 주타누칸의 독주를 누가 맞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 1번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연속 신인왕의 이정은 6가 그 계보를 이어갈까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5년 연속 신인왕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관심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개최됐던 KB 하나은행 챔피언십이 BMW 레이디스로 챔피언십으로 새롭게 금년 가을 개최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LPGA에 직행하는 그런 신데렐라가 탄생할지도 지금 또 관심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고 2017년도에 LPGA에서 16차례 우승을 했거든요. 한국이요. 네. 근데 작년에 고작 9승에 머물렀기 때문에
한국이 과연 금년에 몇 승을 올리는가도 역시 관전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지금 LPG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해주신 한국 선수의 이름 가운데 이정은 6라고 해주신 거는 이정은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 이 LPG에서 뒤에다가 뭘 하나씩 붙이는데 요 선수는 뒤에다가 6자를 붙여서 이정은 6라고 한다는 거 제가 최세용 위원에게 한 2주 전에 배워서 제가 이번엔 드렸습니다. 청출어라. 해설과 앵커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나요? 청출어람?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로가 많은 지식이 있음으로써 네. 더 생생한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네.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입니다. 바닷속 해저 깊은 곳에 스타 상어들이 출몰했다고 하는데요. 조용필 상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조용필 상어 바운스 기도하는 조용필 상어 이선균 상어 야 붕어 동골레 이선균 상어 주선 상어 자식아 야이 자샤 주선 상어. 네, 지금 성대모사가 한창 진행되니까 제가 좀 끼어들지 않고 조금만 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잉어머 상어 나우나 상어 손 한번 곰마샤리 나훈나 상어 우리는 석격석 화살코 연예인 상어 상어다 엄마야 도망쳐 숨을 자식 도망쳐 곰마샤리 숨자 5분간 숨어 있겠습니다. 살았다 아이고 아이고 살았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보다 상어가 먼저다. 이게 맞고요. 불타는 로맨송 화이팅. 네, 권선희 리포터 일단 좀 불러볼게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연예인 권선희 리포터.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입니다. 바닷속 해저 깊은 곳에 스타 상어들이 출몰했다고 하는데요. 조용필 상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자 김구라 흉내 낼게요. 이게 뭐야? 연예인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지금 전 세계는 한국에서 만든 우리 동요 상어 가족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뭐 최화정 상어 흉내 내고 막 그랬는데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도 계속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베이비 샤크라고 해서 외국에서 만든 동요인가 했는데 한국에서 만든 동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비 샤크는 영어 버전으로 만든 것이고요. 오리지널 원곡의 제목은 상어 가족입니다. 2015년에 핑크퐁이라는 유아교육 컨텐츠를 통해서 출시된 동요인데요. 북미권 구전 동요를 편곡해서 2분 길이로 뚜루루뚜루라는 이 쉬운 후렴구가 반복되면서 아주 중독성이 강한 노래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 무한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 요즘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 노래 동요 들어보셨을 터인데 유튜브에도 이 동요에 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앞서 들려드린 연예인 패러디 버전도 있고요. 또 뭐 대통령 패러디 버전, 재미있는 패러디 버전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해외에서도요. 엘렌 드제네러스, 또 제임스 코든, 카일리 제너 등 유명 연예인들이 안무 커버 영상을 올리기도 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다양한 컨셉으로 만든 베이비 샤크에 관한 클립 영상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8월에는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 오르기도 했고요. 국내 유튜브에서는 인기 동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동요계의 강남 스타일이라고 할 만큼 히트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차트까지 올랐다면서요? 네, 바로 어제입니다. 미국 빌보드가 공개한 최근 차트에 의하면 이 상어 가족의 영어 버전인 베이비 샤크가 2주 연속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30위권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30위권에 이 베이비 샤크는 동요가 올랐는데 가요가 아닌 동요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 핫 100에 오른 거 저는 금시초문인데 최초 아니에요 혹시? 네, 맞습니다. 역시 핫 100에 진출한 한국 노래로는요.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 2013년엔 젠틀맨, 원더걸스의 노바디, 그리고 2018년에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등이 있었고요. 한국 가요가 아닌 이 동요가 핫 100에 진입한 건 베이비 샤크가 처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동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정말 새로운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참 잘 들었어요. 제목은 베이비 샤크, 베이비 샤크인데 앞서 그 연예인들 막 그 성대모사 하는 거는 그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었고요. 권선희 씨가 한 그 성대모사는 우리 기기상 문제로 좀 크게 안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최화정 상어에서부터 해줄 수 있어요? 최화정 상어 뚜루뚜루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뚜루뚜루 전도연 상어 뚜루뚜루 야 승태 그 성태 김구라 상어 뚜루뚜루 이게 뭐야 김구라 상어 뚜루뚜루 송봉우 상어 뚜루뚜루 위코리아 뉴스쇼 뚜루뚜루 송봉덕 뚜루뚜루 송봉우 상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김구라 상어 이게 뭐야? 제가 말로는 그러지만 정말 잘했어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애쓰셨어요. 너무 재밌고 잘했어요. 자, 권선희 리포터가 이렇게 애써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메시지, 이 노래 베이비 샤크, 베이비 상어라는 건데 꼭 한번 찾아서 보시고 영상을 보시거나 할 때 우리 권선희 리포터의 이 노력도 열정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다음에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번에도 얼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갑자기 웬 판소리. 우리 것이 좋다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 앞서 일부에서도 잠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한국 영화 김옥빈 주연, 정병길 감독의 악녀가 미드로 재탄생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소식에서는 우리 한국 동료가 또 미국 빌보드에 최초로 올랐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한국 영화가 미국 TV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는 것 역시 최초입니다. 네, 미국 드라마. 네네. 한국 드라마를 해외 드라마로 리메이크한 그런 사례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의 영화를 미국의 드라마로 만든다. 이거 처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 영화를 해외에서 드라마로 리메이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화 투자 배급사 뉴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하는 콘텐츠 판다는요. 잠깐만요. 네. 콘텐츠 회사의 이름이 판다예요? 판다? 네, 한국 콘텐츠를 해외에 갖다 판다 해서 판다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아니면 네. 위코리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판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판다. 네. 아무튼 이 판다가요, 어제 미국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사와 이 악녀의 TV 시리즈 제작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사는요, 미국의 인기 드라마 좀비 시리즈죠. 워킹데드의 제작사입니다. 아, 워킹데드 제작을 한 그 회사에서 한국의 영화 악녀라는 영화를 미국판 TV 드라마로 다시 재탄생시킨다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화 그 악녀라는 거 어떤 영화예요? 네, 영화 악녀는요, 어린 시절부터 킬러로 길러진 스키, 이 김옥빈이 맡은 역할입니다. 이 뱃속에 아이를 가진 킬러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스키는 뱃속의 아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국가 비밀 조직의 일원이 됩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스키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액션 드라마인데요. 2017년에 개봉 당시에
1인칭 시점을 도입한 FPS, 즉 1인칭 왜 총쏘기 게임 있잖아요. 네. 그런 효과로 촬영 기법이 적용됐다고 해서 아주 새로운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미국판 악력, 영화 속 악력 캐릭터는 그대로 가져오고요. 배경만 LA로 옮긴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드라마가 탄생될지 기대해보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배경은 또 LA라니까 우리 또 이곳 LA에 사시는 분들의 느낌은 더 다를 것 같아요. 네네. 한국의 영화 악녀라는 그 영화가 미국 LA에서 어떤 드라마로 탄생할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디어 컨텐츠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컨텐츠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막지 마라. Don't stop me now. 퀸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